네, 여러분. 이 영상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많이 피곤할 텐데 이런 과제까지 주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내가 일주일에 수업이 한 번뿐이라서 한 번 한 번이 소중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언제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시대의 배경은 광복 직후인 것처럼 보입니다.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학습지가 학교에서 못 가져갔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광복 직후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광복 직후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산복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되어 있는데요. 방산복의 직업은요, 이 소설에서는 신기료 장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료 장수라는 말은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나도 잘 몰라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신발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수선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산복이 미스터 방, 우리 소설의 제목이죠. 된 계기는 뭔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요, 독립운동가도 아니었고, 남아있던 친일파, 조선총독부 직원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우리나라 권력 순위 넘버원은요, 메가더 장군과 함께 들어온 미군입니다. 그래서 미군에 의해서 꾸려진 정부라고 해서 미군정 시대라고 보통은 이야기하거든요. 미군정 시대에서, 그러니까 대빵 서열 1위는 US 아미, 미군이죠. 그러니까 미스터 방이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신기료 장수였던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니까 미군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군의 통역사가 되면서 미군의 통역사가 되면서 호칭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타임루프가 되어서 한 7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선에서 제일 가는 영어 회화, 영어 통역사가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영어 통역사가 굉장히 희소한 직업이었을 거잖아요. 70년 전에는. 그러니까 방산복은 이것을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굉장히 자신이 개인적인 부를 쌓는다거나 개인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다거나 그런 과정들이 이 소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번호에 관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독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독립에 관해서 굉장히 성가셔하고 굳이 따지자면은 반감, 그러니까 독립에 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독립에 관해서 또 호의가 생기고요. 다시 독립에 관해서 적의를 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산복의 모습을 통해서 방산복의 성격과 그리고 이 사람의 인격이 성격이네요. 이 사람의 성격과 이 사람의 시대의식을 보여줌. 이렇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 제시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를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과 혹은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간접 제시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는 당연히 직접 제시가 있겠죠. 직접 제시는 직접 제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하기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방산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몇십 년 동안이나 못 먹고 굉장히 헐벗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 고초를 당하면서 이뤄낸 광복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하찮은 것 그리고 성가신 것 정도로 인식하는 걸로 통해서 이 사람이 시대의식이나 역사의식, 민족의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좀 나쁘게 말하자면 시정잡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광복이 돼서 했던 일이라고는요. 이 사람이 신발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어느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려서 가격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지금으로 치자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작 한다는 짓이 광복했는데 돈을 그냥 마음대로 올려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시정잡배, 굉장히 하찮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1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 해방을 저주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신발 고치는 신발을 수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간재를 가지고 신발을 고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다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가격을 올려본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버는 돈 똑같잖아요. 이걸 통해서 당시에 혼란한 시대 상황을 엿볼 수가 있다. 혼란한 시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그러니까 신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쌀값도 그랬을 거고 옷값도 그랬을 거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 멋대로 가격이 엄청 인플레이션이 됐을 거잖아요. 물가가 올랐을 거잖아요. 마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당시의 혼란한 시대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걸 보고 내가 미군의 통역사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 인식 수준이 이거예요. 미군을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러 온 사람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라고 생각을 해요. 통역사가.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이 사람의 기회주의적 성격, 좋게 말하면 그 굉장히 찬스를 보는 눈이 탁월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굉장히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적 성격, 힘센 놈한테 붙어야지, 이런 기회주의 성격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또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미군정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심지어 이 사람은 미군정을 당시에 상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대 상황도 함께 이 사람의 인식 수준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여기 빨간색인데요. 그 100원을 가지고 농마전으로 가서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마치 자신이 굉장히 지식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옷을 새로 사 입고, 그리고 미군들 중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고르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방선복의 치밀한 성격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냥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고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는, 굉장히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보여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접 제시 방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잖아요. 영화 중에서도 제가 그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명충이 등장하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일을 갖다가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꼭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영화상으로는 되게 좀 게으른 방법이 아닌가. 그거를 분위기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 연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모든 설명충이 나와서 사건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버리는 거. 그런 방식은 되게 좀 게으른 연출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만식이라는 작가는요. 굉장히 세련된, 당시로서는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상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만식 멋있는 분이고요. 5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스터 방이라고 승차하게 됩니다. 드디어 어떤 미군의 눈에 띄어서 이 사람이 미스터 방이 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당시에 미군에게 당시에 권력자였던, 그러니까 응당 독립이 되었으면 그동안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시대여야 되는데, 당시 혼란한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미군의 권세에 기생하던, 그냥 나쁜 말로 하면 거기에
그 옆에 숙주처럼 기생하던 자들이 득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군의 권세에 기대서 자기의 권세를, 여기서 이 사람이 단순히 이 권세를 가지고 좋게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혼란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자를 도와준다든지 이랬으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소설에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이 하려던 일들이 철저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든지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이 권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기회주의자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소설에 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또 언행이 펼쳐지는데요. 총 에피소드가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탑골공원 사리탑을 미군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게 정확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대충 하는 대로 2000년 정도 되었다. 그리고 경회루 같이 우리나라 이런 문화를 산을 보면서 정말 천박하게, 야 이건 뭐 하던 건물이냐? 왕이 술 먹고 춤추던 곳이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굉장히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사연에 담겨있는 그런 사연이라든지 역사적 의의라든지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아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여자의 옷이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왜 한복을 안 입고 전부 다 양장을 입고 있느냐 하니까 서양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 틀린 말이라고, 완벽하게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꼭 그런 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림 한 장 사고 싶다 했더니 이런 싸구려 그림을 준다거나,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뭐냐고 하니까 당시에 그냥 제일 대중소설이고 딱히 내용은 없는데 그냥 막장 드라마,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막장 드라마 같은 소설인 추월색이라는 걸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 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다라고 했죠. 여기서 공로라고 얘기한 것,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역시나 방산복의 얼마나 교양 없고 그리고 천박하고 얼마나 식견이 짧은지를 보여주기 기법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로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조선을 딱 오해하기 좋게, 아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별게 없고 정말로 천박한 나라구나라고 미군을 통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를 공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기법을 보고 비꼬는 것, 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arcastic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어이구 우쭈쭈 잘한다라고 하지만요, 겉으로는 칭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비꼬고 있는 것. 방산복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공로를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엄청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비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이구 그래 대단한 똑똑이 나셨네, 대단한 박사 나셨어, 이런 식으로 비꼬기 위한 것을 여기서 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7번이고요. 그 공로의 정비례에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해져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대표적인 풍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이 사람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올 때까지는 전부 다 간접 제시, 이 사람이 행동이나 말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줬는데 나날이 훌륭해져 갔다라고 직접 제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밖에 있는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사건을 요약을 하고 있죠. 네, 이 정도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적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오해가 되게 설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선생님 찾아보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던데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요. 제가 CU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에게 제보해 주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 중간에 보면요. 이 사람이 15불을 돈을 받는데 24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40원인데요. 내가 찾아봤어요. 240원이 광복 직후에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20kg, 40kg 쌀 한 가마니가 0.35원, 그러니까 35전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40kg이었대요. 40kg 쌀 한 가마니가. 요즘에 20kg 쌀 한 가마니가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쿠팡에 보니까. 40kg이면은 10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0.35원이 40kg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환산을 해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이 정도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0만원이 0.35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요거는 생각나는 대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35원 정도가 10만원이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면은 대충 가격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곱하기 4를 받았고, 이 당시에 쌀이라는 것이 지금의 쌀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방선복이 인생을 폈다고 이야기라는 서술자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인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스터 방에 관한 해설과 사실 확인 문제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